반도체 자동차만 오르면 딱인데 싶기는 합니다. 역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르네요. 네,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상승 흐름 좀 답답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내년까지 좀 D램 약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현대차는 최근에 반도체 불량 때문에 제품 못 만드는 부분들 좀 기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낙폭과대주들의 순환 반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이라든지 금리의 흐름, 달러의 강세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은 금리 인상의 급격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하락이 컸었던 성장주 섹터 쪽으로 순환매 강하게 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이오주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급등하고 있고요. 녹십자 그룹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바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 외에 어제 그제부터 계속적으로 이지광채 면역관 연주들 다 강세 보여주면서 하케 이슈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안 오른 종목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보시면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레고캠 어제도 급등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또 알티오젠도 어제 급등이어서 오늘도 초강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계속 바이오 섹터주들의 가격 메리트 부각되는 구간이고요. 상대적으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그 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주춤한 상태, 네이버, 카카오 살짝 주춤한 상태 속에서 좀 눈치 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들도 어제 강세여서 오늘은 좀 눈치 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하락이 심했던 금융섹터주들도 오늘 좀 반등에 동참하면서 지수 견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도 강세 반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동안 좀 상승폭이 좀 미진했던 종목들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하락주들까지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두루두루 안 오른 종목들의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차 전지 섹터 후발주의 강세.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오르지 싶어서 기사를 찾아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라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약간 생소한 종목군들도 이제 2차 전지 범주 내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중국을 계속 미국이 견제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대만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죠.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지금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계속 견제 흐름입니다. 미국의 이제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간 보류되었다라고 알려졌던 CATL도 그대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미국 전기차에다가 중국 배터리를 단 제품들은 보조금을 안 주려고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민주당 쪽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좀 시장에 당혹스러운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업체들한테는 그게 또 호재가 되겠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 계속 강세 이어지면서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등 기반으로 해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소재 업체들도 순환매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으로 찍어드렸었던 일제 머티리얼주도 반등 이어지고 있고요. 낙폭이 과대했던 SK 하이테크놀로지도 반등 시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대주전자도 계속 최근에 추세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페페토리 쪽에서 에코프로의 강세도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포스코 케미칼도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 중국과 미국의 트러블이 뭔가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소부장 안에서 계속 좀 찾아서 순환매 대응하시는 전략은 계속 좀 유효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이오의 강세 정말 강하죠. 많은 종목군들이 중소형주, 코로나, 원숭이 두창, 신약 모멘텀, 하케 모멘텀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금리 인상의 속도감이 조금씩 둔화될 것 같은 기대감이죠. 미국에서도 보시면 모기지 금리가 7%까지 갔던 게 지금 5% 이하로 내려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도 내려오면서 인플레 압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연준의 속도도 점점 좀 템포를 좀 늦출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속도감에서 반락했었던 성장주들한테 가격 메리트가 전가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성장주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고, 그 안에서 성장주 안에서 바이오 섹터주들이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임상 학회가 계속 있습니다. 9월 달에도 좀 큰 학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학회에서 계속 발표를 하게 되는 기업들의 흐름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ST큐브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거래 정지됐다가 오늘 뭐 거래되면서 살짝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후발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지금 그래도 기관이 좀 레포트를 내면서 관심이 있고 올해 임상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바닥에 있었던 매드팩토도 계속 올라온 모습이고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올릭스, 그러니까 이중항체, 면역관문 관련주 섹터주들이 사실은 좀 주도를 하면서 올해 임상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 쪽으로의 순환매가 계속 돌아오는 거죠. 제가 봐도 가격이 너무 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지금 삼바랑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잡아주고 있고요. 오늘 뭐 녹십자 같은 경우도 FDA랑 희귀 질환 관련 신약 개발하는 그 뉴스 나오면서 또 녹십자 그룹주들도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바이오 섹터 쪽으로 시장의 수급도 또 이동한 상태라고 보십니다라면은 해당 섹터 안에서 덜 오른 종목, 안 오른 종목 찾아내면은 역시 여기서도 수익률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점검해 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갑니다. 유가 하락에 화학주들이 반등을 한다. LG화학이 2차전지 때문에 가는 건지 화학 때문에 가는 건지 좀 헷갈렸는데 이쪽 섹터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도 오늘장 플러스권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주들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진 걸까요? 뭐 화학주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좀 꼬았던 건 아니고요. 그만큼 시장이 최악이라고 뭔가를 좀 생각했던 섹터들 쪽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LG화학 같은 경우는 바이오면 바이오, 2차전지면 2차전지, 화학이면 화학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흐름이 가장 강력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LG화학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멘텀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유가가 지금 벌써 이제 꽤 빠졌죠. 꽤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원가 부담 때문에 계속 하락했었던 화학주들한테도 뭐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었던 화학주들한테도 이제 조금씩 빛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낙폭과대 이슈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등 계속 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많이 빠졌던 섹터주들이 건설 섹터입니다. 사실 건설주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았었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도 기대감 있었다가 갑자기 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힘들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250만 원 민주도로 해서 이제 조금 할 수 있다라는 뭐 뉘앙스의 기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악으로 빠져 있는 뭐 건설주들도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겠고, 여행주들, 그다음에 항공주들 이런 쪽들도 지금 다 바닥권에 있고 최악의 흐름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특히 여행주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너무 우려감에 과도하게 많이 빠졌고 주변 환경 때문에 안 좋았던 섹터주들도 주변 환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종목을 선택하신다라면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의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내년에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만약에 소비가 줄어든다라면 또 그 부분이 문제도 될 수 있긴 하겠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화학도 그렇고 뭐 건설도 그렇고 뭐 여행 관련주도 그렇고 그 외에 기타 소비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다 영향을 두루두루 좀 받으면서 좀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2차전지 섹터 부분 한 번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 금융 지원 중단 소식을 또 좀 전에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종목이 좀 잘 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인테크가 갑자기 좀 변동성이 확대돼서 그래서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는 호재가 아닌가 싶다가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렇게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도 그건 중국산 배터리인가요?
잠깐만,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공장에서 만든 그 업체가 한국 업체라 하더라도 그게 중국산일까요? 왜냐면 이게 플러스 요소인지 마이너스 요소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중국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기준으로 본다라면.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 계속 공장 증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에 계속 속속 들어가 있는 국내 업체들과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과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호재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중국산을 강하게 장착하지 못하면 테슬라도 난감하다. 그다음에 포드도 난감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얼마 있다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해서 호재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뉴스, 이슈에 따른 단기로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의 수혜다라는 모멘텀으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